중국이 2027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세력권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이 영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 가치에 유리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데이비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의 세력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에서 영내 중국의 영향력은 2027년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추세를 보면 미국은 성과를 달성했고 중국은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The coercion is a very short-term process, and this is what China has been using, as Dr. Ellison rightly pointed out, using economic and military coercion over time. But what we are seeing now, as we watch peak China, is more and more countries, people, others are willing to stand up and resist this Chinese coercive power. 스틸웰 전 차관보는 이어 중국과의 문제는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 등과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가 파트너국 대 중국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가진 이런 연합체에 대한 반대 급부가 없다며 중국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군사, 경제 등 어떤 영역이 됐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경제적, 군사적 세력권을 구축했다며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맞는 해인 2027년까지 이런 세력권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en you said the anticipation of that already significantly shapes the behavior of other states for their fear of coercion. And thus they pay a degree of deference to China.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s when you're within somebody else's sphere of influence. 앨리슨 교수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작전의 비용과 위험, 계획이 변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난 2017년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영내 군 방어체계와 미한이 삼국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의 행동을 바꾼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와 앨리슨 교수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